12월 11일 일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경마는 의외로 좀 앞선에서 끝나는 경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앞선에서 가는 마필들 좀 공략을 했고, 마지막 경주는 또 추임마들이 올라오는 거 보고 주로가 이제 좀 정상적으로 흐른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경마 자체가 요즘 경마가 좀 어렵습니다. 앞선에서 따당으로 끝나는 경주들을 의외로 많은 반면, 최근 지난주, 지지난주 보면은 마지막 경주, 라이트가 켜진 경주는 또 앞선에서도 끝났어요. 근데 또 그것도 마지막 경주도 또 깨졌고요. 경마가 정말 촉도 중요합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촉 살려서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현장에서 촉 살려서 일요 경마 다시 재정비해서 좋은 결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 경마는 승부 경주를, 추첨 경주를 딱 2개 경주만 잡고 가려고 합니다. 자신있게 붙어볼 수 있는 두 경주에서 승부를 한번 보겠고, 전반부 경주는 의외로 6등급 경주 편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6등급 경주가 5경주까지, 절반의 11개 경주 중에 5개 경주가 6등급의 경주 편성입니다. 거의 뭐 단거리 경주로 짜져 있기 때문에 이거 일단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 주에 그랑프리 대상 경주가 펼쳐지는 경주들입니다. 일단 이번 주에 토요 경마에서 김용근 기수가 이틀의 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동화 기수가 이틀의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기수들은 다음 주에 타고 마지막 주에 이제 휴가를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수들, 그러니까 토요 경마에서 정지 처분을 받았던 기수들 중점적으로 분석이 필요한 하루입니다. 일요 경마 확실하게 임팩트 있게 한번 적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안말 2세마 경주 편성입니다. 일단은 안쪽에 아인슈 패너, 3번마 거미블루, 여기에 8번마 라운시티걸까지 인기마로 팔립니다. 일단은 외곽에 있는 8번마 라운시티걸 같은 경우는 선행식으로 레이스 전개하는 게 좀 더 편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체중이 마이너스 14kg까지 빠진 모습을 보니까는 좀 더 고민이 좀 필요한 마필입니다. 박종곤 쪽에서 만약에 송광선 마주, 손천수 마주, 상당히 뭐 고가의 마필들, 또 능력 마필들을 가지고 있는데, 외곽 게이트의 불리한 부분, 선행을 실패했을 때는 좀 더 생각이 필요한 마필이죠. 그렇다고 8번은 라운시티 걸이 그렇게 빠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그 반면 3번마 거미블루는 일단은 안정적인 충막감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송재철 기수가 인기 세네타운이 부러졌습니다. 세네타운 타는 거 보면은 세네타운이 농협중앙회장배 대상경주에서 그 빠른 페이스에서 5번째, 6번째 붙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세네타운이 오늘 경주 편성에서는 8마리 단출한 경주 편성인데 맨바닥에 있어요. 그건 무조건 잘못된 부분이죠. 3번마 거미블루 같은 경우는 잡고서 송지철 기수가 따라가는 전개를 했고, 의도적으로 모래를 맞으면서 마지막에 끌고 가려는 모습까지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여유도 상당히 많았고요. 분명히 3번마 거미블루는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돼요. 자, 이번 1경주는 3번마 거미블루를 놓고 때릴 생각입니다. 1번마 아인슈 패너, 일단 박우론 기수가 타기 때문에 무조건 밀어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할 겁니다. 마지막에 약간 때려보고 힘이 있었던 발걸이였던 만큼 1번만 아인슈 패너도 가져가야 되고요. 일단 3번, 1번, 3번, 8번 이렇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배당이 터진다면 6번마 피어니스 정도? 하만식 기수가 조교를 다 해놓고 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53kg라서 요거는 일단 못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말의 컨디션은 괜찮습니다. 걸음걸이가 있었던 만큼 6번마 피어니스까지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번을 축으로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과 8번 중에는 1번 쪽에 포커스 맞추고 들어갑니다. 이 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안말 10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번만 낭주역을 약간 다리 쓰임에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리 쓰임이 그렇게 베스트의 걸음걸이는 아니었어요. 안쪽 게이트에 차고 나왔고 있기 때문에 레이스 전개를 풀어가기에는 좀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쪽 게이트에서 모래를 맞을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되고,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은 아닙니다. 2번마 붉은 마드레는 약 추진하면서 따라가는 전개였는데, 중속에서 주행검사 때 채찍을 때려봤습니다.
채찍의 반응도 상당히 좋았고요. 일단은 최선의 말몰이었습니다. 마지막 끝걸음에서는 12초 8인데 괜찮아요. 12초 6인데 괜찮아요. 얘도 괜찮고. 자, 일단은 4번 그린 스펙트도 한센의 자마입니다. 여기에 말의 능력을 보면 빠른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없어요. 근데 4번 그린 스펙트가 가장 빠른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고, 마지막에 라스트에 3대 정도 때리면서 합격했던 마필입니다.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망사 눈감면을 신청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몰에 대한 민감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그런 모양입니다. 4번 그린 스펙트도 봐야 되고요. 7번 아이스크림, 일단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샤오인 오미, 타우러스 상당히 강한 상대들과 싸우면서도 사착에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현장에서 일단 체중을 약간 체크해야 되겠지만 워낙에 조교의 강도도 올렸고, 일요일 4경주에 출전하는 6등급의 배다리 공주라는 마필하고 병합적으로 하는데 밀리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단거리 1000m 경주 가장 빠른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7번 아이스크림은 직전 연도의 컨디션이지만 인정하고 들어간다. 7번을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여기에 4번 그린 스펙트와 2번 붉은 마드레, 일단 안 뛰어봤더니 1번보다는 4번과 2번이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상태 좋은 만큼 7번을 넣고 4번, 2번에 맞곤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붉은 마드레를 제가 보는 이유는 뭐냐면 주행검사 때 12번 게이트에서 주행검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 조교 때의 느낌이 워낙에 좋았어요. 인기말을 팔릴 겁니다. 유승환 기수가 정말 이 25조 전승규 조교사 마방에서 전승규 조교사가 상당히 잘 기용하는 기수거든요. 근데 망사 눈가면에 뭐 체중을 빼기 위해서 저렇게 옷도 입혀놨고, 지금 국내선 5등 어나더 레벨이란 병합 쪽을 하는 겁니다. 채찍을 때리면서 근성을 끌어올렸죠. 이 정도면 데뷔 전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돼요. 근데 에임마필도 붉은 마드레도 스타트 능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행감사 때 약 추진하면서 그냥 쉽게 이렇게 몰았습니다. 모래를 맞아봤다는 게 장점이고, 조교도 연일 강한 스포 조교 2번까지 하고 나온 만큼 붉은 마드레 병합종 5등급 어나더 레벨 일요일날도 하는 겁니다. 요 정도면 해볼만 해요. 근데 인기마라서 조금 메리트는 없지만은 그래도 압축할 수 있다는 거, 요게 이번 경주의 장점입니다. 7번, 4번, 7번, 2번 쪽에 포커스 맞추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경주, 2경주는 인기마들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이번 경주는 약간의 혼전기도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일단은 외곽의 8번 거센 챔프가 가장 많은 인기마로 팔립니다. 8번 거센 챔프 같은 거의 단점은 스타트와 중속이 약간 평범하다는 게 약간의 단점입니다. 스타트와 중속이 계속 좋으면 괜찮은데 스타트와 중속이 좀 약간 부족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번 경기 보시면 알겠지만 스타트 타임이 4번이 승리의 영혼이 가장 빠른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8번 거센 챔프가 따라가는 전기를 하겠죠. 8번 거센 챔프, 일단 지난번에 1번 게이트에서 모래를 정통으로 맞아봤고요. 현장에서 이제 체중을 체크가 해야 됩니다. 체중을 빼고 나와야 됩니다. 지난번에는 체중 15kg 버려서 513kg거든요. 근데 무조건 빼야 돼, 이번에요. 근데 안토니오 기수가 마무리 목요일날 스포 조교를 해놨는데 국내 6등급 라스트 퍼치 토요일날 지금 조교 동영상이 안 나왔는데 국내선 6등급 라스트 펀치란 병합 조교를 일단 해놨어요. 미리 다 조교를 끝내놨다는 거죠. 8번 거센 챔프 일단 인정하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에요. 여기에 4번 승리의 용언, 조교는 스포 조교는 약간 없습니다. 근데 선행을 갈 수 있다는 거, 또 썬더 모카시는 2천만원짜리 경매가의 마필인데 말은 괜찮은 모습입니다. 근데 4번 승리의 용언이 앞에 가느냐 버티느냐인데 저는 외곽에 있는 마필들 중에는 딱히 좋은 말이 없다고 판단돼요. 그 중에 좀 더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은 3번마 할슈타트가 되겠습니다. 이 3번마 할슈타트는 데뷔전에서 10번 게이트에서 오수철 기수가 타면서 스타트에 실패를 하고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하면서 모래를 맞아봤습니다.
3코너까지는 약간 모래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 있었지만 4코너부터는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3번 할슈타인 같은 경우는 주행검사 때 스타트가 14초 3이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10번 게이트에서 14초 1이에요. 요건 뭐냐면 10번 게이트에서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최용근 조교사가 소속조 기수인 소속조의 전담으로 맡은 오수절 기술을 기능시키지 않고 이번에 이걸 조제롤 기술을 불러다가 직접 조교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목요일날 발주 연습까지 하면서 좀 더 근성을 끌어올렸고요. 이번 경주 들어서 상대 마필들이 능력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올라올 수 있는 3번마 할슈타인을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3번의 막곤이 일단 기본인 막곤이 다 되겠고요. 6번마 리치게이트도 일단 인기마로 팔리죠. 지난번에 조상범 기사가 이 마필도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기를 했는데 이 마필도 국내에서 5등급 기쁨 한호 이런 마필들하고 국내에서 6등급 기쁨 한호 이런 마필들하고 병합 쪽을 했어요. 마무리 주기 때는 이 마필이 마무리 주기 때 6등급 마필이랑 병합 쪽을 했거든요. 잠깐만요. 기쁨 함으로랑 병합적으로 했다. 이렇게 기쁨 함으로랑 이렇게 꼭 잡고 조교를 하죠. 이것도 괜찮습니다. 5등급 말을 저렇게 꼭 잡고 조교한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컨디션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인기마 안에서 거의 뭐 끝나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돼요. 여기는 8번, 6번, 8번, 3번 이렇게 두 방의 막곤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 경주는 딱히 막 손댈 수 있는 경주 편성이 없습니다. 뭐 배당이 터지더라도 그렇게 막 7마리, 8마리 이런 편성에서 터질 수 있는 경주 편성이 아니에요.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경주입니다. 전반부 경주는 손댈 게 없어요. 그래서 박송이가 추천 경주도 딱 2개만 가져갈 생각입니다. 현장에서 보고 정말 상태에 올라왔던 마필들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6등급 안말 1200m 경주 편성이 됩니다. 안말 경주 편성입니다. 일단은 안쪽에 1번마 한강질주가 가장 많은 인기의 마로 팔립니다. 52조 마방에서 성적이 나오지 않자 또 체중도 계속 마이너스 11kg 빠졌다 플러스 15kg 11kg 불었다 체중의 변동이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52조 마방에서 나기도 마주가 곽영효 조교사 마방으로 옮겼습니다. 나기도 마주가 한강보스가 농협중앙일보배에서 회장배에서 박태종 기수가 낙마를 했잖아요. 근데도 이걸 또 박태종 기수를 태웁니다. 나기도 마주는 제가 봐서는 정말 멘탈이 좋으시는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대상경주에서 낙마하고 이러면 그 다음에 그 기수를 안 태우거든요. 나기도 마주는 이걸 태우는 거 보니까는 박태종 기수를 태우는 거 보니까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어 보여요. 박태종 기수가 토요경마에서 말 타는 거 보니까 아직 부상적인 공백에서 다 떨쳐버리지는 못한 것 같아요. 말 타는 것도 선행 마필들을 그러니까 앞에 가는 거 당연히 좋았지만 앞에도 가고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들도 또 앞선에서 경합을 약간 무너졌거든요. 일반 한강질주 같은 경우는 일단 체중을 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52조 김동균 조교사 마방에서 이 정도의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면 이번에 앞에 간다는 조건 하나예요. 딱 선행으로 간다는 거 조건 하나인데 마지막 끝걸음이 좀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고요. 그 반면 저는 7번마 배다리 공주를 세게 보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7번이 좀 더 센 마필로 판단돼요. 일단 탄력도 유지하고 있고 초반도 하나하나씩 보강하고 있고 레이스 흐름도 무빙식으로 3선 4선까지 물고 갈 수 있는 상태고요. 추입도 되는 마필입니다. 모래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난번에 발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지난번부터 꾸준하게 끌어올렸던 모습입니다. 조교의 강도를 올렸던 만큼 7번마 배다리 공주 요걸 한번 저는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을 한번 노려보겠고 3번마 세명레이들도 요건 실격됐던 마필입니다. 근데 말이 세명레이드도 약간 직전 경주보다는 약간 호전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안쪽으로 타면은 가능한 마필인데
이 세명 레이드를 제가 보는 이유는 뭐냐면 조교 때 약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의외로 조교 때 실격을 아직 이전 분이 뛰지 않았기 때문에 실격이라고는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뭐 15번, 20번 떼어가지고 실격을 받으면은 그 말은 볼 필요가 없겠지만 이 세명 레이드 같은 경우는 데뷔전에서 일단 그걸 실격을 당한 거예요. 근데 준비를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나오는 거죠. 수요일날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끌고 가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끌고 가려고 해요. 그리고 세명 레이드도 이번에는 모래를 맞지 않고 전개도 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11번 게이트에서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따라가는 전개를 할 필요가 없죠. 1번을 보내놓고 2번, 3번 이런 마필들이 가는 건데 이번 로얄 장다크는 조교 때 뭐 뒷다리가 좀 이상한 모습이 없기 때문에 세명 레이드가 앞선에 딱 붙을 수 있던 찬스라는 판단됩니다. 국내선 5등급 피네스 시잉이랑 지금 병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괜찮죠? 피네스 시잉이 토요 경마에서 입상을 실패했는데 세명 레이드에 맞춰서 조교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딱 옆에 보고 상위금 앞에 옆에 딱 보고 딱 걸음걸이를 하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7번, 3번 쪽에 7번, 3번 여기 1번만 선행간에 1번 쪽 요 정도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태가 이상이 없습니다. 네, 5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1경주부터 5경주까지가 국내산 6등급 경주 편성입니다. 근데 말들도 다 뭐 8마리, 8마리, 뭐 8마리. 진짜 뭐 전반부 경주는 뭐 때릴 수 있는 경주 편성이 없어요. 또 배당 자체도 없기 때문에 5경주까지는 정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배팅을 좀 자제하시고 좀 경마장에 오시더라도 좀 늦게 오셔서 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돼요. 자, 일단 안쪽에 히든 블레이드가 되겠습니다. 일단 3세의 12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이 되면 4세가 되는 마필입니다. 거의 뭐 2세 때, 3세 때 거의 다 놀았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거를 마주나 조교사가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것만 보더라도 야,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겠네? 2세 때, 3세 때 지금까지 투자했던 돈이 있기 때문에 버릴 수는 없다고 판단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방에서도 지금까지 끌고 왔겠죠. 일단 주행검사 때 보니까 강하게 추진했을 때 반응을 일단 보여줬습니다. 근데 다리 바꿈도 라스트에 기수가 다리 바꿈을 했어요. 기수가 다리 바꿈을.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수가 다리 바꿈을 했고 약간은 이제 꼬리에 힘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꼬리에 힘이 들어간다는 거는 무조건 선행을 가야 된다는 거. 근데 일단 지난번에 주행검사 때 5번 게이트, 이번에 1번 게이트 이동화 기수가 선행형 마필들은 또 좀 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밀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2번마 러피안 이걸이 바로 선이 붙을 건데 약간의 경합을 있을 수도 있습니다. 1번과 2번이. 근데 안쪽 게이트이기 때문에 1번이 좀 더 유리해 보이지만 이혁 기수가 이거를 양보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해요. 지난번에도 최근 2번의 경기에서도 박오른 기수와 이혁 기수가 앞선에서 경합을 하면서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근데 또다시 1번을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를 하느냐 또다시 밀어서 앞에 가느냐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죠. 1번만 히든 블레이드도 무조건 앞에 가야 되는 부분이고 자, 그렇다면 4번만 바다의 끔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모래를 맞지 않으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죠. 근데 이번에도 1번과 2번이 빠른 마필들 두 마필이 있기 때문에 선위권에 일단 붙어야 됩니다. 선위권에 붙어야 되고 그 선위권에서 일단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죠. 일단 4번 바다의 꿈도 모래를 피해야 되는 부분이다. 야, 그렇다면 제가 보는 마필은 8번마 쌍옥루가 되겠습니다. 제가 주중 방송부터 말씀드렸던 마필입니다. 말했던 마필인데 컨디션을 일단 유지하고 있고 선행을 가지 않고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오늘 입상에 성공했던 경주였죠. 코스모가 대가리 1등으로 왔습니다. 제가 이제 2차권에 4번, 6번의 막권을 주력 막권을 때리면서 맞춰드렸던 마필인데 이 쌍옥루가 조교 때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야심차게 최봉주 교사가 조교를 시킨 거예요. 쌍옥루를. 지난번까지만 해도 그렇게 막 끌고 가려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쌍옥루는 지난번에도 조교가 좋았지만 이번에도 조교가 너무 좋아요. 임다빈 기수가 컨디션을 맞춰서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용수철처럼 딱 압축을 해서 말을 끌어올렸습니다. 가는 대로 가죠. 말이 좋아요. 지난번의 모습이 한 70%의 모습이었다면 이번만 쌍옥루는 거의 뭐 80%까지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뭐 목요일 조교까지는 90%까지 끌어올렸고요. 일단 앞선에 가는 모래를 피해야 되는 1번과 4번보다는 그 전에 모래를 좀 맞아봤던 쌍옥루가 좀 더 세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요일 조교까지 보고 말씀드릴게요. 코스모랑 병합 조교를 하죠. 코스모랑 병합 조교를 하는데 뒤처지지 않아요. 코스모는 꼭 잡아주고 밀어주고 이번에 3선, 4선까지 막 붙으면 된다 판단됩니다. 쌍옥루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더 좋아졌고 지난번보다 훨씬 더 임팩트 있는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 만큼 쌍옥루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8번을 놓고 1번, 4번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되고 또 제가 좀 더 좋은 예상을 할 수 있게 운동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경주 제가 6경주를 첫 번째 승부 경주로 가져갑니다. 제가 일요경마에서는 일단 추천 경주가 6경주하고 9경주 요거 일단 2개 경주만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2경주에서 제가 노려보고 또 노릴 수 있는 경주는 또 부산경마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자, 이번 6경주는 제가 승부처로 추천 경주로 가져가는 이유는 뭐냐면 약간 어렵습니다. 근데 국내산 5등급 경주의 편성은 제가 이제 따박따박 맞출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국내산 6등급 경주에서 아예 그 느낌 자체 마필의 고유적인 능력이 다 뽀록에 나와 있어요. 다 털려서 나오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5등급 경주는 컨디션만 맞추면 됩니다. 일단 압도적인 1위로 팔리는 마필이 5번마 굿니센이 되겠습니다. 38주의 공백이 있고 4조 박윤규 주교사 마방에서 이제 감량 기수인 오수철 기수를 기용을 시켰습니다. 뭐 기본기는 워낙에 뛰어난 마필이기 때문에 조교 좋아도 조교가 좋습니다. 근데 압도적인 인기 1위로 팔린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뭐 공백이 있었던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렸면서 조교가 엄청 좋았던 마필들도 다 깨졌습니다. 5번마 굿니센도 정말 받치기 막건 정도이지 놓고 때리는 마필은 아니에요. 38주의 공백이라는 거는 엄청난 큰 공백입니다. 공백이 너무나 길어요. 그렇게 하면 놓고 때릴 수 있는 말은 아니라고 판단돼요. 그 반면 복병권에 있는 마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안쪽에 1번마 챈슬러도 조교 때 올라왔고요. 8번마 남산무적도 매니페 자마이고 뭐 다리바꿈을 하지 못하지만 기본기가 뛰어난 마필이고 여기에 3번마 기쁨만호도 제가 최근 2번의 경주가 다 맞춰 먹었던 마필이잖아요. 제가 뭐 10월 2일 날도 11월 6일 날도 놓고 때리면서 다 맞춰 먹었던 마필들입니다. 3번도 일단 기쁨만호도 약간 겁이 많은 마필입니다. 겁이 엄청나게 많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고민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승부처를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안정적인 충막감 잡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기마 안에서 끝나는 게임이라고 판단되지만은 불안한 인기마들도 있는 경주 편성이에요. 충분하게 노려볼 수 있는 경주인 만큼 이번 6경 추천 경주 한번 임팩트 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암말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혼합 4등급의 마필들인데 다들 국내산 마필입니다. 혼합 4등급의 레이스가 없습니다. 혼합 4등급의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국내산 마필로 짜여져 있습니다. 마사에서는 정말 이번 주에 편성 자체가 말들이 없나 보여요. 이런 편성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도 딱 3마리 정도만 보입니다.
일단 안쪽에 1번마 그린 스파크 게이트 이점으로 선행으로 레이스 전개가 가능하고 부담량이 마이너스 3kg 감량 이점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3kg까지 감량 이점이 있고요. 발주 연습도 있습니다. 이역 기수가 선행을 상당히 또 잘 받아요. 1번마 그린 스파크 일단 봐야 되는 마필이고요. 4번마 신함 특성은 현장에서 이제 체중을 판단해야 됩니다. 요거 체중을 빼지 못하고 나오면은 4번마 신함 특성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없다고 판단돼요. 선입권에서 올라와야 되는 마필인데 추입이 좀 더 유리하죠. 근데 조교는 이번에 강도를 조금 더 올렸습니다. 조교 강도도 올렸고 이동화 기수의 52 뭐 지난번에 최근 두 번의 경주에 편성 자체가 조금 빠른 흐름에서 못 올라왔던 부분인데 말은 괜찮아요. 조교 강도를 올렸기 때문에. 일단 근데 체중 때문에 문제입니다. 조교를 이렇게 강한 조교를 했는데 체중을 빼지 못했다는 거는 너무나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560kg가 나가는 마필들 상당히 체중 빼기가 힘듭니다. 행복왕자도 상당히 체중이 많이 나가잖아요. 이런 마필들은 상당히 좀 더 고민이 필요해요. 4번마 신한 특성은요. 그거 보면 7번마 햇빛 삭스는 최근 따라가는 전개라면서 지난번에 두 번의 경주를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일단 선추입 자체가 자유로운 마필이고 햇빛 삭스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주력 막권으로 때려먹었던 마필이거든요. 워낙에 똥말 편성이었고 지난번에 그 신한 특성하고 같이 뛰었을 때 햇빛 삭스가 신한 특성을 이겼는데 그때 제가 이 신한 특성이 체중을 빼지 못했기 때문에 6번에다 떼는 거예요. 햇빛 삭스에다가. 근데 이번에도 8마리 단출한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요게 좀 더 안정적입니다. 1번, 7번 쪽에 좀 더 안정적이고 2번마 베스트 매드캠도 조교보다 실전에 좀 더 뛰는 마필이죠. 지난번에 30입권에서 7마신을 이겼는데 가벼운 주로였습니다. 주로 빠르기 4였는데 엄청나게 가벼운 주로에서도 잘 뛰었던 마필입니다. 2번마 베스트 매드캠까지는 보고 들어갑니다. 8번마 드림K 같은 경우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마필입니다. 14주의 공백인데 지난번에 발주대에서 요동을 하면서 늦어버렸죠. 근데 이번에도 공백 고민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은 이번 경주 7경주는 1번, 7번 쪽에 포커스 맞추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그랑프리 대상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 라운더 파이터는 조교보다는 실전에 더 뛰는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조교 때는 말이 맥없이 다니지만은 뭐 문세영 기수의 인터뷰나 보너와 박종건 조교사가 지금 마사이 인터뷰를 지금까지 안 했는데 이걸 보더라도 이번은 안정적인 충막감 같아요. 워낙에 조교사들이 좀 떨고 있다 보니까 인터뷰를 좀 안 하는 부분이고 라운더 파이터도 이번 경주 대상 경주를 뛰고 1월 달에 있는 두바이에 출전합니다. 두바이에 지금 여기 두바이에 출전하는 마필들이 지금 12월 20일 날 두바이로 갈 건데 라운더 파이터 행복왕자 여기에 킹 오브 더 매치까지 이 세 마필이 이제 두바이에 가서 출전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이번 라운더 파이터는 선행을 쉽게 갈 수 있어요. 옆에서 들이댈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네, 일단 2번을 저는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여기 뭐 문세영 기수는 뭐 알아서 타줄 겁니다. 2번을 일단 인정하고 후차권이 일단 문제입니다. 자, 바로 붙을 수 있는 세력이 6번마 라운포스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앞말인데 다른 순말들은 부담량이 57이에요. 근데 앞말이기 때문에 55의 부담량입니다. 여기에 3세마이 차련이 퍼스트도 55고요. 분명 라운 퍼스트도 충분히 잘 뛸 수 있어요. 근데 차병만 기수가 내용을 뭐냐면 이 마필이 발주대 진입이 좀 어렵고 발주대 안에서 약간 까불고 나왔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스타트에서 약간 꾸벅하면서 늦어버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럴 확률은 없겠지만 라운드 파이터하고 라운드 포스터가 두 마필이 같이 병합 조교를 했는데 나름 컨디션은 6번이 좀 더 좋았습니다. 둘 다 조교보다는 실전에 더 뛰는 스타일 마필인데 일단 2번, 6번의 막권이 기본 막권이 돼야 되겠어요. 2번, 6번의 막권. 저는 여기에 뭐 4번마 킹 오브 더 매치가 조금 덜 팔리고 있는 마필인데 4번도 제가 봐서는 장거리 경주가 더 낫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2000m 경주가 더 힘으로 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2000m, 2300m 경주가 더 잘 뛰었어요.
지난번에 1400m는 부산에서 편성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일부러 1400m에 뛴 거예요. 지난번에는 그냥 자기의 컨디션, 부담량을 내려서 이용락 기술을 태워놓고 한번 봐봤던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출발 자체가 아예 늦어버렸죠. 얘도 킹 오브 더 매치도 스타트 능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2번, 6번, 2번, 4번의 막군, 두 방의 막군만 가져갈 생각입니다. 외곽의 14번만 위너스맨은 포지션이 너무나 좀 안 좋아졌습니다. 여기에 뭐 안쪽에 빠른 마필들이 심장의 고동도 오히려 빠르죠. 여기에 8번만 마타탄도 붙으려고 노력을 하겠고 5번마 투어의 반속도 스타트가 늦는 마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2300m이기 때문에 초반에 스타트에서 2번이 선행을 가고 그 다음에 마필들은 다 힘한 배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번이 얼마만큼 컨트롤을 하냐인데 그 옆에 라운포스트가 붙어버리면은 절대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 라운포스트도 힘한 배가 되는 마필이 끌고 가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2번 가고 제가 봐서는 6번이 안쪽에 보다는 선이 외곽에서 포지션을 잡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쪽에서 2번, 6번으로 쉽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4번과 유영명이가 안쪽 2번 뒤에 바짝 따라붙을 수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2번, 6번, 2번, 4번 이렇게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왕자도 조금씩 좋아졌다고 판단되고 14번은 위너스 밴드 조금 좋아졌지만은 지난번의 모습을 심장의 고동한테 지는 모습을 보고 이게 이제 한풀 꺾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너스 밴도 여기 예전에 다리 쪽에 약간 관절염이 약간 있었고 그랬었거든요. 이것도 좀 판단이 필요합니다. 구경주입니다. 국리상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제가 이제 두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두 번째 추천 경주인데 10번만 라운더 하이맨 조교를 좀 더 올렸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적으로 조교 자체가 좀 약해요. 근데 이제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여기 이제 박태중 기수가 타고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고민이 필요합니다. 10번은 4번마 고고스타도 지난번에 선행으로 전개하려다가 오수철 기수가 완전히 그냥 맥없이 무너졌던 마필이죠. 지금 이제 8경주에 대상경주에 말을 타면 문세영 기수가 후반부 경주는 또 한풀 좀 놓고 탑니다. 대상경주에 우승을 하고 그 다음 경주에 연타로 입상하는 기수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예상가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제가 기수 출신이다 보니까 그건 말도 안 돼. 야, 어떻게 대상 경주 우승하고 그 다음 경주에 깨지는 게 그게 말이 돼? 인기만 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기수 출신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예상을 접목하다 보면은 이렇게 깨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고고스타도 선행을 가야 되지만 이번엔 선행 갈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매번 추입타임에서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결정력이 약간 떨어지는 앞말이기도 하고요. 차운전 트랙라이드가 마무리를 하고 목요일날 문세용 기수가 컨디션을 점검을 해봤어요. 근데 딱히 능력 자체는 그렇게 센 마필이 아니라고 판단돼요. 자, 10번, 4번의 막군을 공략하지 않겠습니다. 복병권에 있는 마필, 살아나고 있는 마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고 힘도 깡도 있어요. 전개적인 이점도 있고 그 마필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고 내용 좋은 마필이 있기 때문에 노려볼 수 있는 경주 편성이에요. 의외로 여기는 뭐 1번마 한강 2호로 2번마 컴플리트 더킬 4번마 고고스타 5번마 챔피언 가문 여기에 8번마 큐피트 워리어 10번마 라운드 하이맨까지 너무나 많은 마필들이 팔립니다. 그 중에 옥석을 가려서 압축된 막권으로 이번 구경주 중배단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국리선 3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안쪽에 2번막 고룡득수가 지난번에 빠른 흐름에서 따라가는 전기를 하면서 안쪽에서 최적의 전기를 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의외로 끈끈한 발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오늘 안쪽 게이트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가 가능한 마필인데 지난번에 빅스고 아스펜테양 상당히 강한 마필들과 싸우면서도 가능성 있는 발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선행 찬스를 맞아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전개를 할 이유가 없겠죠.
4번마 대물. 일단 이도 이제 압도적인 인기 1위 마필로 팔리는데, 지난번에 선입권에서 따라가면서 7마신을 이겼습니다. 매니페 자마이고 혈통적인 기대출. 예전에 이 3세 마일 때, 올해 초에 갑자기 막 1700m, 1800m를 뛰었던 마필입니다. 대상경주까지 출전했던 마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번마는 장거리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돼요. 예전에 1700, 1800m를 뛰어봤기 때문에. 4번마 대모를 일단 인정하고요. 일단 4번, 2번 쪽에 막권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6번마 폭스파워인데 부담량이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부담량이 58이에요. 53.5에서 54, 58을 짊어두고도 입상했던 경험은 있었지만은 이번 경주는 국내산 3등급 경주 편성입니다. 지난번에 조교가 거의 없었는데도 들어왔던 마필인데 6번마 폭스파워는 고민이 필요한 마필이고요. 8번마 시크릿 복스도 지난번에 조교 자체가 너무 없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오랜만에 조교를 좀 더 강한 임팩트 있는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어요. 적정거리 1400m인데 얼마만큼 빨리 따라붙으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요거까지는 일단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번을 축으로 2번 쪽에 한번 때려볼 생각입니다. 4번, 2번을 때리고 나머지 마필은 현장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국내산 3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4번마 올드참이 지금 4연승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이제 5연승에 도전하고 있는 마필인데 56의 부담량, 승급전. 근데 편성이 그렇게 센 마필들은 없어요. 또 선행으로 레이스가 가능한 마필이고요. 뭐 압도적인 1위 마필입니다. 이제 4번을 일단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인정할게요. 너무나 편성 자체가 4번을 빼놓고는 다른 마필들이 다 좀 부진마 경주 편성입니다. 토요 경마에서 마지막 경주가 또 추임마한테 좀 더 통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도 제가 봐서는 추임마한테 좀 더 통할 수 있는 경주 편성이에요. 4번을 넣고 안쪽 1번마 파워팍스가 따라가고 2번마 최강킨이 따라가고 이 전력이거든요. 근데 제가 봐서는 5번마 온포인트한테 저는 포커스를 맞추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예, 모래를 맞아보고 지금 5등, 혼합 3등급 경주에서 두 번의 경주에서 잠수를 타고 있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두 번의 경주에서 보면은 장상 포이즌, 흥드림, 상당히 빠른 흐름에서 말이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스포 조교를 한 번 했다면 이번에 스포 조교를 두 번을 하고 나오고 있는데 조교 때의 느낌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국내산 3등급 일격필살, 일요일날 3경주에 일요일날 출전하는 마필이죠. 10경주에 출전하는 마필인데 그 마필하고 병합적을 하는데 밀리지 않았어. 마지막 추입은 제가 봐서는 5번마 온포인트가 날라온다고 그림이 그려집니다. 4번, 5번 쪽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여기 9번마 샤레니킨도 있는데 일단은 거리가 이번 경주가 1400m이고 지난번에는 안말 경주 편성입니다. 이번에는 순말과 안말과 뛰는 경주이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해야 되는 거고 일단 안쪽 1번마 파워박스도 따라가는 전기를 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계속적으로 인기마로 팔리면서 무너졌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모래를 좀 더 피할 수 있죠. 4번을 보내놓고 1번이 그 다음에 따라붙을 수 있어요. 김영근 기수가 1번의 파워박스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승환 기수가 이번에 조교를 했습니다. 근데 얘도 선입권에서 따라가면 충분히 가능해요. 지난번에 일단 계속적으로 모래에 적응하지 못했지만 지난번의 모습을 보면 모래에 적응을 했다고 판단돼요. 여기까지 가져갑니다. 자, 일단 4번, 5번, 4번, 1번, 4번, 5번, 4번, 1번 이렇게 두 방으로 마지막 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일단 현장에서 한 번 더 판단할게요. 체중을 빼고 나와야지 좀 공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인기마이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합니다. 4번, 5번 쪽에 포커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11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일요 경마는 그렇게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경주 편성이 아니에요. 전반부 경주가 너무나 인기마에서 끝나기 때문에 현장에서 집중하도록 하겠고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박송이 정말 이길 수 있는 경마, 확실한 경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박송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